저는 지금부터 피지컬 AI의 두뇌를 만드는 1인 기업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피지컬 AI의 학습 방법인 강화학습의 기초부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사업으로의 확장, 수익 창출,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완전히 다 들으신다면 피지컬 AI의 기초인 팔을 움직이는 인공지능 두뇌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하드웨어 필요 없고 이런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 AI랩 여러분의 AI 멘토 제이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지컬 AI의 완전 기초와 실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아주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겁니다. 2018년도에 나온 그런 연구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사실은 이 로봇 피지컬 AI의 두뇌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아주 깊게 했습니다. 피지컬 AI, 특히 로봇의 학습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상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서 여러 개의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을 넣어서 실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것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이 강화학습입니다. 사실 이 강화학습은 저의 전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이 강화학습 방법만으로 논문을 2개를 작성했고 제가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했었던 게 2012년도였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학습 방법들이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때 뭐 배울 수 있는 교과서도 별로 없었고 뭐 1개 있었나? 1개도 아직 미완성이어서 논문처럼만 나왔었는데 그때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피지컬 AI 시대가 왔고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교육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를 이 겉핥기부터 알면 안 되고 이 흐름 자체가 있습니다. 흐름 자체, 뿌리부터 쭉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 알면 지금 현대의 강화학습, 현대의 피지컬 AI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오픈 AI가 풀려고 했었던 피지컬 A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이렇게 로봇 팔이에요. 로봇 팔이 있고 여러 개의 카메라들이 있어서 여기 안에 큐브가 있습니다. 로봇 암이 이 손가락에 여러 가지 관절이 있어요. 큐브를 잡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골이라고 있잖아요. 큐브 모양을 N, I, E 이 형태로 만들어라 라고 목표를 주는 거예요. 로봇 암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모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2번째 A, O, N 맞췄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뉴립스라는 그 학회에 가서 실제로 이걸 봤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이게 힘든 그러한 태스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절들 있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손가락에 굉장히 많은 관절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손 까딱까딱까딱 하는 거, 뭐를 이렇게 풀고 잡고 하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장 어려운 태스크가 뭐냐면 로봇가 수건을 잡고 물병을 잡고 무언가를 접고 이렇게 하는 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손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이걸로 키보드도 치고 머리도 만지고 이도 닦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은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시뮬레이터가 색깔이 막 달라지죠. 왜 달라지냐면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할 때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만 학습을 해버리면은 이게 거기서 조그만 환경이 벗어나도 완전히 다른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발표했었던 거를 보면은 2018년 9월 3일이네요. 이때 제가 발표한 어떤 그 강화학습 튜토리얼을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봤었는데 그때 제가 슈퍼마리오라는 거를 이제 학습을 했거든요. 슈퍼마리오가 뭐냐면
띠린띵 띠린띵 띵띵띵띵 하면서 이 깃발을 잡기 위해서 슈퍼마리오가 막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탄, 2탄, 3탄, 4탄 있거든요. 요 1탄을 잘 해결하는 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점프도 잘하고 적이 나타나면은 피하고 불꽃도 쏘고 그랬잖아요. 근데 1탄과 2탄의 큰 차이점은 낮과 밤입니다. 1탄에서 잘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만들어도 2탄에 가면은 완전히 못해요. 완전히 그냥 똥멍청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피지컬 AI 두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어떤 환경, 다양한 상황들을 주면서 얘가 그 상황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피지컬 AI 두뇌의 가장 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 여기도 달라지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학습을 빨리 시키냐. 이렇게 시뮬레이터 안에 여러 개의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놓고 이 상황들을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학습을 해서 평균치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 두뇌 실제로 이 하드웨어에다가 뿅 하면서 넣습니다. 자, 뿅 하면서 넣어요.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거, 가상 환경을 얼마나 실제처럼 잘 만들 수 있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떠한 인공지능 학습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제가 학습 방법 중에서 강화학습이라고 했는데 이 강화학습 방법 중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줄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크게는 DQN이라는 것과 PPO라고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DQN은 디스크리트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슈퍼마리오처럼 점프, 뭐 불꽃을 쏜다,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행동이 있는 것들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 PPO라는 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런 로봇처럼 여러 개의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일 때 PPO를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공지능 학습 방법, 강화학습을 사용하냐 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뮬레이터에서 아무리 잘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넣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터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로봇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이 시뮬레이터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한 것을 실제로 넣었을 때 학습 차이점이 생기는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앞으로의 이 피지컬 AI, 특히 두뇌 분야에서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 이 자체가 성공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olve Real World Task라고 해서 실제의 태스크들, 뭐 청소를 하고 같이 손잡고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때 당시에도 아주 큰 목표였었고 큰 골이었었고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한 3, 4년 앞으로의 이 인공지능 쪽은 이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할 거고 지금 참여자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성공 확률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멘토님 그러면 왜 이걸 혼자만 알지 같이 하려고 하나요? 이걸 왜 알려주나요? 그 이유는 저는 피지컬 AI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어서 물론 옛날부터 이 공부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찾아서 뭐 회사를 만들건 아니 뭐 수익 창출을 하건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생길 거고 이 수익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사업화하고 돈도 벌고 또 돈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찾고 삶을 더 잘 살고 이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제가 이 피지컬 AI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의 모든 걸 투명하게 이 과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저 이거 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했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3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터, 학습 방법 그리고 요 갭을 줄이는 거. 이 세 번째 거는 아직까지 하드웨어가 없으면 하기 어려우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걸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오픈 AI가
이 원래는 챗GPT보다 강화학습의 진심인 회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강화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GM이라고 했습니다. 오픈AI GM이라고 했는데 이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GitHub가 있어가지고 코드들이 쭉 있는데 GM에서 2021년부터 짐나시움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링크 다 드릴게요. 요 GitHub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제공하냐면 environment, 환경을 제공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게임,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로봇 팔이 학습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클래식 컨트롤, 박스2D, 토이 텍스트, 무조코, 아타리, third party 이런 거 많은데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지만 오늘은 이 피지컬 AI에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무조코를 한번 볼 겁니다. 무조코를 보면은 여기에 개미도 있고 치타도 있고 호퍼라는 것도 있고 휴머노이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푸셔, 아까 요 팔과 가장 비슷한 이 푸셔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무조코 인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여기 쭉 보면은 이 환경에 액션 스페이스, 옵저베이션 스페이스, 이 액션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로봇가 얼마나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삥 하면서 움직인다, 탁 잡는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 오른쪽 왼쪽 간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고 이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는 이 로봇 팔의 정보인데 어떠한 정보냐면 이 관찰 정보예요. 관찰 정보. 이 로봇 팔이 이 빨간색을 이렇게 잡고서 오른쪽으로 놨다. 그랬더니 이 위치가 어디 있다. 이 팔의 위치, 옮기고자 하는 목적물의 위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관찰 위치의 정보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거를 사실은 다 알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저처럼 10년 이상 이 강화학습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려주는 것보단 제가 중요한 것들만 톡톡톡 빼서 여러분들이 바로 실험해보고 실습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액션 스페이스와 이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는 그냥 액션 스페이스는 로봇의 행동들을 정의를 하는 거.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는 로봇 암과 이 목표물들의 좌표를 넣어놓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엄청나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임포트 가져올게. 어떻게 가져올 거야? 야, 여기 오픈AI가 짐나시움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걸 사용해서 make 만들어 볼 거야. 어떤 걸 만들 거야? Pusher V5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요 코드만 있으면 내가 실행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카피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이거 복사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나의 컴퓨터에다가 하면 좋겠지만 멘토님, 저 좋은 컴퓨터가 없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구글의 콜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콜앱으로 들어가면 뭐죠? 여기서 구글이 제공하는 빌려주는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빌려주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점이 뭔데요? 오른쪽에서 연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누르면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있고 여기에 GPU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와, 대박. 진짜요? 제 컴퓨터가 너덜너덜거려도 얘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기 뭐냐면 깜빡깜빡 할 건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복사한 요 짐나지움 메이크 푸셔 V5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오른쪽 요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고 코드 변환을 눌러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환경 땡땡 푸셔 V5 행동 익스플로레이션 탐험 에피소드 50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전송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짐나지움 메이크 푸셔 V5를 사용을 해서 내가 학습을 할 건데 행동은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거야. 익스플로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탐험인데 시뮬레이터가 처음부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놔보고 저기도 놔보고 이 손가락 이렇게 위로 향하기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경험을 쌓는 것, 그런 과정을 탐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50회는 50번 동안 너가 학습을 해봐 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 코드가 여기서 생성됐을 거예요. 그럼 생성되면은 수락 및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학습을 할 겁니다. 좀 기다려 봤더니 No Module Name 무조코라고 나오네요. 오른쪽 봤더니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실행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오류를 찾고서 그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pip install gymnasium 무조코. 자, 이렇게 무조코를 설치를 하세요 라고 자기가 알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자, 수락 및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됐네요. 보니까 50회의 에피소드 탐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서 뭔가 완성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이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각화, 추가, 엔터. 학습하고 있는 거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각화를 추가하라고 하는 거죠. 오, 자, 나왔습니다. 봅시다. 콜앱에서는 별도의 어떤 시각화 창을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50번에 한 거를 이렇게 녹화해서 보여줬습니다. 삐용삐용 돌면서 이 목표 자체를 얘를 여기다가 놓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O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이란 논문인데 인간을 휘흔드는 요 오픈 AI가 만든 그 PPO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에요. 뭐 어려워 보이는 수식들이 있지만 뭐 별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팔 움직이는 거나 관절이 많은 또는 근육량이 많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관절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근육들이 한 번에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액션들의 스페이스가 많은 것들을 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이 다시 한번 콜앱에 들어가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알고리즘 적용해서 재학습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이 PPO 방법을 사용해서 재학습해서 조금 더 잘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수락 및 실행 한번 눌러볼까요? 오, pip install stable baseline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pip라는 걸 사용해서 파이썬 도구를 사용해서 설치를 할 거야. 어떤 걸 설치를 할까? stable baseline 3를 설치할 건데 이거는 기존에 누군가가 PPO라는 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놓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어. 그걸 먼저 설치해서 내가 여기다 바로 적용을 해볼 거야 라는 겁니다. 이 코드를 전부 보면은 오픈AI gym 중에서 내가 만들 거야. Pusher V5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내가 사용할 인공지능 모델은 PPO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거야. 그걸 적용해서 100, 1000만, 10만 그러니까 10만 번을 행동을 한번 하게끔 할 거야. 그리고 learn 학습을 할 거야. 요 PPO를 가지고 기본적인 PPO의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이 푸셔라는 환경에서 로봇 시뮬레이션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데 한 번 왔다 갔다 이게 한 번의 행동이거든요. 그거를 10만 번을 하면서 내가 학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글동글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학습을 해서 요 PPO Pusher GIP라는 걸로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한 다음에 모델을 땡 하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다시 한번 로봇 팔 환경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고서 요 저장된 PPO 모델 로드라고 해서 위에서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을 여기다가 가지고 와서 실제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거 7분 43초째 계속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여기서 제가 GPU가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요 환경 자체가 작은 환경이어서 GPU까지 필요 없고 거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 아무래도 요 서버에서 주는 게 크게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기다려 볼 거고 다만 제가 이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걸 기다리면서 우리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 구글의 안티그래비티로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이 구글의 안티그래비티 자체는 바이브 코딩 툴인데 여기에서 이 코드를 싹 가지고 와가지고 구글이 아닌 내 컴퓨터에서
학습을 시키고 환경도 만들고 웹 서비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정말 멋있게 비주얼화 할 수 있습니다. 자,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 코드 있죠. 다 쭉 잡아가지고 복사를 눌러봅니다. 여기 부분 있죠. 이 학습하는 부분, 요거를 한번 받아오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정 땡땡 시각화 모델 저장 압축 파일 참고 코드 땡땡 아래 거 특징 시각화 최대화하여 과정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 과정을 내가 계속 볼 수 있도록 너가 시각화 시켜줘 하는 그러한 겁니다. 이거 안티그래비티 설치하는 거 아시죠? 구글에서 안티그래비티 IDE로 설치하셔야 다운로드 누르고 요거를 설치를 하셔야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계획서가 나올 거거든요. 계획서. 자, 수락 누르게 되면은 프로시드 진행 누르게 되면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학습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 추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파란색을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준비 완료 해가지고 밑에를 보면은 학습 시작 이렇게 있고 여기에 5000 에피소드, 2000 에피소드, 500 에피소드 이렇게 있는데 이 강화 학습에서 에피소드란 이 시뮬레이터가 켜지고 꺼졌을 때 이걸 한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슈퍼마리오가 딱 시작해서 적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캐릭터가 죽을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 로보트 암에서는 실패를 했을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난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럼 500번을 하게 되면은 한 12초, 2000번 하면 45초, 5000번 하면 1분 8초니까 한번 요걸 해볼까요? 5000번 이렇게 한 다음에 학습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팔이 나와가지고 빵 빵빵 여기 있는 이 흰색의 오브젝트를 여기 빨간색까지 뿅 하면서 옮기는 게 얘의 목표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이 목표까지의 거리가 최대한 0으로 수렴할 때까지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 100%가 될 때까지 여기 액션 스페이스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7개 관절의 모터 값을 잘 찾아가지고 요렇게 요 흰색을 잡아가지고 요 빨간색을 놓을 때까지 계속 행동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피소드 누적 보상 곡선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에피소드 리얼드 커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조금씩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강화학습에서는 보상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보상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이 흰색의 목표물이 빨간색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보상을 더 많이 줄 겁니다. 로봇 팔이 여러 개를 이렇게 해보면서 지금 요 빨간색에 가장 가깝게 요 오브젝트를 놓을 때마다 칭찬을 받는 거죠. 너 잘했어. 야, 너 좀 더 그렇게 해봐. 더 가깝게 놔봐. 이렇게 하니까 요 근처에다 놓게 되면은 내가 칭찬을 받는구나. 더 잘해야지. 그러면서 보상 자체를 점점 늘리는 행동들을 학습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간마다 계속 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학습 성장 마일스톤 비디오 나와서 학습하지 않았을 때는 이 로봇가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한 50번 정도를 학습했다. 그러면 그만큼 좀 하는데 꼬죠. 막 이게 로봇가 팔을 꼽니다. 그 다음 이제는 좀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살짝 밀어봅니다. 얘를. 이제 살짝 얘를 밀어봐요. 이게 밀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잡으려고 좀 노력해봐요. 그 다음 조금 더 잡아서 가까이다 둡니다. 빨간색에다가. 그리고 살짝 밀어봐요. 이렇게 더 배우면서 이제는 조금 더 밀게 되고 더 빨간색으로 가깝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배우는 게 지금 이러한 로봇입니다. 아마 학습을 더 해야겠죠. 몇 시간 정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교육이니까 이 정도로 놔두기로 하고 로봇 팔이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조금씩 막 팔도 꼬고 하면서 배우다가 이제는 한 1분 정도 2분 정도 학습을 하니까 얘가 이제 살짝 옮길 수 있게
지게 되었네. 빨간색으로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게 되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장 밑에 있는 거, 요 PPO 푸셔 저장을 해가지고 이 압축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버립니다. 폴리시라는 게 나와가지고 쫙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로봇에다가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허깅 페이스라는 인공지능 모델 전부 다 모아놓는 그런 커뮤니티에 모델 한 다음에 여기서 태스크 누르고 여기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모델을 업데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앱 어디까지 됐는지 볼까? 아직도 하고 있네. 이 콜앱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여기서 뭐 10만으로 하지 말고 1 정도로 바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 여유가 되시는 분은 아까 제가 사용한 방법처럼 이 코드를 이 안티그래비티 같은 데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피지컬 AI 두뇌를 만드는 1인 기업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약속드렸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이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이 시뮬레이터 기초, 강화학습 기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터에서 학습까지 다 한번 해봤습니다. 이 피지컬 AI 쪽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고 지금도 커져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거고, 이 과정에서 산업 자체는 큰데 참여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피지컬 AI, 이 로봇에서의 두뇌를 만드는 건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열정을 갖고 오랫동안 공부한 분야여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요 인공지능 두뇌만 하더라도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에이전트가 그냥 로봇 팔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들도 있을 거고, 뭐 팔도 있을 거고, 청소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특화된 데이터 셋을 만드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사람이 휴머노이드를 구입을 했는데, 로봇을 구입했는데 내 집에 맞게, 내 성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하는 두뇌들도 필요하게 될 거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려도 전혀 손해될 게 없습니다. 같이 성장하면 되고 그 과정을 모두 공유할 거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저 또한 즐겁게 더 열심히 일하고 교육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지식과 이 경험과 이 모든 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그것을 꼭 잡아서 나의 삶에 넣는 것, 그리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머지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잡으셔서 꼭 기회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